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이른바 사기 사건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월세나 전세로 일단 계약을 맺었다가 만기에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그러죠. 세입자는 그야말로 날벼락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 세태가 저 험악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관련 임대차 계약 제도에 허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빨리 개선이 안 돼요. 자, 지금 특히 빌라 같은 곳, 이 빌라라는 말은 사실 주택법에는 없는 용어예요. 우리는 주택법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아파트형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하고 5층 미만이면 다세대, 그 다음에 다가구는 사실상 하나의 그 주택 안에 여러 명이 나누어서 들어있다, 이렇게 다 가구라고 그러는데,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 다가구와 다세대, 특히 다세대를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그냥 속칭입니다. 그런데 빌라에 왜 전세 사기가 많으냐? 빌라는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아파트는 단일형으로 대규모 단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일단 객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격을 국토부에 실거래가 조회 같은 걸 하면 이게 전세값이 얼마냐 또는 매매값이 얼마냐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는 그 건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옆 건물의 시세를 가지고 앞 건물의 시세를 추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들쭉날쭉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일부 이제 악덕 임대인들이 집값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15억짜리로 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에요, 마지막에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임대인이 나가면서 돈 돌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돈 없다 하고 배째라 이러면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잡아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소송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전세금으로 낸 돈은 15억인데 그 집을 팔아도, 법적 절차를 해서 경매 절차를 해도 팔아도 10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5억이 날아간다? 이게 멘붕이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악덕 세입자들이 방마다 예를 들어서 1억씩 받았는데 그 집 가격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방마다 20명이 받았다. 이게 20억이 된단 말이에요. 내줘야 될 돈은 20억인데 팔아도 5억밖에 안 된다. 만약에 그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안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돈을 뺏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숨겨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물건을 경매에 넘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공정을 언제 했느냐? 시점. 만약에 특히 더 심한 악덕업자의 경우에는 그 집을 은행에 대출받아 놓고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제 우선권이 그 등기되어 있는 채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한 푼도 건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고 주민등록 옮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라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놓아야만 이른바 우선 변제권이 생기거든요. 실거주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해놓고 또 주민등록도 실제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여러 명 있다면, 세입자가 여러 명 있다면 먼저 한 사람이 또 우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수년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임차는 원래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는 어떤 빚이 있다 순서를 따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 임대인들이 집을 임대할 때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죠. 채무관계를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확정일자로밖에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만기가 돼서 내 돈 못 주겠다 했는데 그 세입자가 자기는 만기가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다른 전세 계약을 또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계약이 만기가 되니까 새 계약을 맺었겠죠. 자, 이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확정일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대항력이나 또는 우선 변제권을 다퉈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만기가 됐을 경우에 다른 데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집을 빼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해서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그게 등기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 세입자가 나가도 그 집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법상의 등기 명령권 제도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 판결이 상당히 중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임대차 등기 명령을 인정은 하되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법은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는 없더라도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 나온 이 법은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법원의 등기 절차를 마칠 때까지 그 세입자가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었을 때만 그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만기가 돼서 일단 집을 옮겨야 되니까 먼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집을 빼놓고 그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은 먼저 했는데 신청해서 법원에 판결받고 또 실제로 등기소에서 그것이 등기가 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결정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그 임차권 등기부에 딱 오르기 전에 빠져나갔다. 등기 명령 신청은 먼저 하고 이후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결과 그에 따른 등기소의 등기 조처, 그것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이라도 먼저 옮겼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나온 겁니다. 자, 왜 법원은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판결을 냈을까? 법원이 의도적으로 특정 임차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판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세입자, 임차인을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존에, 그러니까 2년간 살고 만기가 됐는데 나갈 때 돈을 안 내주니까 그 세입자가 자기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해줘야 된다고 판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등기소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제3의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집이 비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집에 또 전세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법원 판결만 보고 집을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번 법원 판결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법을요, 조금 엉성엉성 두리뭉실하게 알면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되고,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는 언제 나가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대항권이 보호된다 안 된다라는 그 구체적인 나가는 시점, 유효 시간, 이런 게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법이, 특히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약자 보호에 아직도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좀 정부나 정치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법안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그게 관철이 되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요, 분명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서 제3자가 공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었어야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유효한 것이지, 등기부 등본에 오르기 전에 이사를 했다면 그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대항력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풀어보면, 계약 만기가 돼서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만기가 돼서 주인이 돈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 임차권을 등기한 다음에 그것이 등기부 등본에 오른 것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에 나가라,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올립니다. 자, 이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하고 한 번 잘못 거래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대호 박사 TV에서는 부동산도 중요한 판례 같은 게 나오면 수시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